조선일보 논설주간으로 계신 강천석 논설고문이죠. 논설고문께서 쓴 글 제목이 아주 참 멋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중심 테마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직과 전직 대통령은 서로가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다. 지금 현직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말에 따른 공식의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누구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의 과거이자, 자, 문재인 대통령도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가 될 수 있다. 이 말 뜻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자국이 내일 이정표가 되리라는 대통령 집무실 곁에 쓴 걸어놓은 백범 김구 선생의 글씨, 그게 뭔가 의미가 상당히 있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는 순간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는 순간 바로 그 뒤에 철문이 콱 닫혀버리는 그런 한국형 대통령제.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버리고 대통령은 황제나 된 듯이 그렇게 위상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그런 한국형 대통령제, 이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그 본관에 정식 집무실을 두고서도 일상적 업무는 비서실에 가서 비서들이 근무하는 건물, 거기 자리에서 사무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소위 권위주의 대통령 시대의 흔적을 지우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사무실 이름이 뭐냐? 무슨 뜻이냐? 여민관이죠. 여민관이 뭐냐? 아픔은 국민에게 먼저, 아픔은 국민에게 국민보다 먼저, 국민에게가 아니고 국민보다 먼저다 이거죠. 아픔은 국민보다 먼저이고 기쁨은 국민과 더불어라는 뜻인데, 혹시 국민에게 먼저 아픔이 오는 그 뜻은 아니겠죠? 예. 국민과 더불어라는 뜻은 여민관인 뜻입니다. 바로 이 여민관 복도에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그 김구 선생의 사진, 그리고 글씨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소위 임진왜란 시절의 고승 서산대사 문장이라는 이 한문의 한글풀이를 딱 예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눈 내리는 벌판. 네, 눈 내리는 벌판. 눈 내리는 벌판 가운데를 비록 우리가 걷더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비록 눈이 나렸더라도 눈을 갖다가 어지럽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뒤로 제쳤다가 그냥 발자국을 남들이 볼 때, 눈자국을 볼 때 아주 좋지 않게 느끼도록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눈 내리는 벌판 가운데를 걷더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어지럽게 걷지 말라. 네. 어지럽게 걸으면 안 된다. 오늘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갔던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대통령의 이정표가 되리니, 뜻이 좋아 대통령이 직접 골라 걸은 겁니다. 바로 이 말을 갖다 소위 서산대사의 문장을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놨습니다. 눈 내리는 벌판 가운데를 걷더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뜻이 좋아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와대 여민관 복도에 새로 걸린 백범 김구 선생 초상, 김구 선생이 직접 쓴 답설야 증거, 답설야 증거라는 그런 친필은, 답설야 증거는 불수호 난행, 소위 금일아 행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친필은 그렇다 이겁니다.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지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이 글은 이제 김구 선생의 유가족이 기증한 겁니다. 네. 유가족이 기증을 한 거죠. 이번에 대통령 11월 11일 신년사를 한번 반출을 해보죠.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송구하다, 이 주거 문제 가지고 얘기한 것은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정권은 들어서고 한 달가량 지난 2017년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후에 23번이나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주거 대책을 내놓은 경우도 또 있었겠습니까? 어지러운 발자국 사이에 대통령 발언이 찍혀 있습니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대통령 주머니에 많이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습니다. 장담하고 싶습니다. 이걸 2019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만으로는 한 2년 됐나요? 1년, 만으로는 한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1년 2, 3개월 됐습니다. 1년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송구한 마음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래 신년사가 나오기까지 3년 7개월, 약 4년이 걸렸습니다. 예.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신년사가 나오기까지 3년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병원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환자가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원인은 뒤에 있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뒤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예컨대 많죠. 심장 문제라든가 또 이 뒤에 소위 췌장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등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좋은 의사들 만나면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믿음이 나오죠. 나쁜 의사는 어딘가 아픈데도 묻지도 않고 그냥 처방전을 딱 말 들어보고 다다다다 끊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내 집을 갖고 싶다는데 국민들이 임대주택이 더 좋은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 더 좋은 주택입니다. 이렇게 우기고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는 뜬금없는 말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나쁜 의사의 대표적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소위 위정자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갖가지 정책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 지어주는 엄청난 실험을 소득주도 성장, 마차가 말을 끄는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끄는 바로 그러한 정책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이웃 나라들은 그런 정책은 도입해서 안 되겠다는 소위 교훈을 공짜로 얻었을 겁니다.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모든 나라들은 이거 소득주도 성장 한 번 했다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백신 늦장 확보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댑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고민정 발언 아시죠? 고민정이 누굽니까? 네, 청와대 대변인 했던 고민정이라고 벼락으로 대통령
아니 저 뭐야 저 대변인실에 대변인 하더니 그냥 그 다음에 쫙쫙쫙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또 느닷없이 코로나 백신 좀 넣는 이유가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 다른 나라들 다 해보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가지고 비 오는 날 자영업자들이 우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임금만 냅다 올라갔습니다. 수익은 없고 임금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 우산을 빼앗긴 격이고 비를 맞아라 이겁니다. 너는 불행해라. 우리만 간다. 이겁니까? 여러분 요즘 자주 언론에 나오는 말이 있죠. 사법의 정치화라고. 이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 권력이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수적으로 만들고 정치에 사법하는 소위 정치권, 정부, 국회가 내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 해결을 법원, 검찰에 떠넘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둘 모두 권력 분립의 원칙을 허물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이런 시대 역행이 동시에 지금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아무 때나 소뚜껑을 열면은 국민에게 선밥을 먹인다고 합니다. 권력자가 소뚜껑을 내가 권력이 있다고 소뚜껑을 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 선밥 서리금 밥 있지 않습니까? 서리금 밥 그 선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만 나오면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호령에 꼼짝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얻어서야 존경을 받겠습니까? 아니 김정은 여동생 그게 뭡니까? 김정은 여동생 아닙니까 그거? 특등 머저리들 가장 가까이 얘기하는 얘기가 특등 남한의 특등 머저리들 예, 이렇게 말하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말을 듣고 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자 아주 대통령과 지근거리 가깝다는 윤건영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깊게 대화를 나누자는 그러한 속뜻이 비춰지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죠. 네. 대국의 횡포에 힘과 기백으로 맞서고 때로는 그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험한 세계를 건널 수 없는데 그것도 구분 못하고 동북아에서 북한 다음으로 아주 외로운 나라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네. 고단한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고단한. 고자가 뭐냐면 외로울 고자에다가 단자는 단세포 단자 한 개. 고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국가 자산인데 그 공무원들이 갑자기 그냥 숫자가 그냥 대거 늘었습니다. 이 정권 들어가지고 몇만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원전 폐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서 범죄의 하수인으로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가장 많은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든 정권일 것입니다. 이제 범죄자들이죠. 왜?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이 검찰들 이규현 검사라는 사람이 발의하고 실행하고 뭐 실행했다 뭐 누가 기획했다 이용구가 기획했다 뭐 등등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이가 뭐 조연을 해서 저기 동부지검에다가 이거 해달라 동부지검에서 서류 한 걸로 추인해달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공무원 조직은 국가 자산인데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폐쇄 평가성 원전 폐쇄 경제성 평가를 갖다가 조작을 하지 않나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만들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많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바로 이 정권이 바로 이런 정권 아니냐 이 정권 아니냐 정권과 색깔을 맞추라고 공무원 조직에 너무 자주 손찌검을 해온 탓입니다.
이 상처는 쉬 아물겠습니까? 네. 이 강천석 이 논설 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가지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면은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그런 당은 96조를 만들어라. 아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가 될 때는 그 지역에 내지 마라 후보자. 이런 당은 96조를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자 정작 오거돈 또 박원순 성추행 다 얘기가 이제 재판 판단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성추행 맞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됐죠. 사법부에서 그 비서실 서울시장 비서실에 어떤 비서로 있던 사람이 성 그걸로 이렇게 구속돼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사이드로 곁다리로 탁 판결된 게 박원순 시장 성추행 맞다는 얘기가 딱 판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둘이가 재보궐선거가 4월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그 아주 좋은 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할 때는 직위를 상실할 경우는 잘못해가지고 직위 상실할 경우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시하면은 후보자 내서는 안 된다. 그 후보자 우리 내지 말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당헌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문재인 대표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당헌을 싹 바꿔버립니다. 바꿔가지고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자를 낸다는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은 금이다.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은 뭡니까?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기세등등하게 출발해가지고 허둥지둥 끝나는 5년 궤도입니다. 한국형 대통령제는 자리에 앉는 순간 철문이 쫙 내려집니다. 뒤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딱 내려와 닫히는 강천석 고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쥐덫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철문이 딱 내려와서 닫히는 쥐덫 구조라는 겁니다.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들은 그런 뜻에서 서로가 서로의 과거와 서로의 또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액자 속의 백범 글씨가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이 필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천석 논설고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고 액자 속에 딱 액자를 걸어놓은 그 백범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매일 보는 그 글이 결국은 아픔을 줄 거 아닌가. 왜? 오늘 걸어간 내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 이정표가 되리니. 맞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암울합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대한민국의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활성되는 성장 대한민국이 다시 연속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